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가 텍사스 업데이트, 유럽 자동차 시장 신규 업데이트 데이터,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대 등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내용은 도키님께서 공유해주신 테슬라의 자동 해피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주 아찔한 순간이 목격이 됩니다. 사실 사람의 반응 속도로 반응이 힘든 순간이었지만 테슬라의 자동 해피 기능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이 핵심 기능이지만 이처럼 모든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안전 기능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FSD 12.4 같은 경우 직원분들을 상대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FSD 12.3.6과 관련해서는 또 상당히 인상적인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단 위쪽 카메라를 보게 되면 햇빛 때문에 상당히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가 보는 2D 세상에서는 색상이 아주 많이 변하지만 테슬라가 인지하고 있는 새롭게 재구성한 세계에서는 모든 차량을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볼 수 있으며, 또 앞쪽 트럭이 차량을 막고 있고 그 반대편에도 차량이 있지만 아주 부드럽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테슬라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요 소식은 기가 텍사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면 이드라 박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금형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드라라는 기업은 기가프레스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이 로고가 적혀져 있다라는 것은 신규 기가프레스와 관련되어 있거나 신규 기가프레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기가프레스를 새롭게 준비한다. 벌써 생산하고 있는 모델의 생산량을 늘릴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이버캣과 관련된 준비가 진행 중일 가능성 역시 아주 높습니다. 사실 기가 텍사스에서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의 공식적인 헤드쿼터이기도 하고, 이번 주총을 통해서 법인 역시 텍사스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게 현재 기가 텍사스의 주요 공장인데, 여기서 확장하는 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모든 곳이 현재 확장을 준비 중인 구역이기도 합니다. 또 단순하게 새롭게 공장을 확장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로 역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가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조태그마이어님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기가 텍사스의 도로이며,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기가 텍사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신규 공장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기가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도로만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도로를 확장하게 된다면 기존 도로보다 훨씬 더 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다양한 물품들을 운송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하 터널까지 준비 중입니다. 바로 보링 컴퍼니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하 터널을 준비 중이니까 지상도 확대하고 지하로 터널로 상당히 많은 채널을 확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재미난 내용이 테슬라 전기 디자인 엔지니어로부터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기가 텍사스의 확장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며 이 확장이 미래에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독특한 프로젝트가 무엇일까? 아직까지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사이버캣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역시 어느 정도 혹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 오늘 확인되었던 이드라의 물품 역시 사이버캣과 연관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역시 기가 텍사스에서 다양한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유럽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의 각 시장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국가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월에서 4월까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재미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레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이 되면 될수록 전기차 판매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국가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도레미 패턴이 목격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뒤쪽 부분에 보이는 이 회색 바가 있죠. 이게 각 국가별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은 바로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 도레미가 돼야 되는데 도레에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기가 가장 큰 시장
시장인데 왜 여기서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졌을까? 바로 보조금 변화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2024년이 되면서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던 보조금이 완벽하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마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것 같지만 이런 개별 국가의 보조금 정책에 의한 영향을 빼고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4월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 시 14.4%가 성장한 14만 4,600여 대가 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 자동차 시장을 봤을 경우 유럽 시장에서 12%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 성장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14.4%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보다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유럽에서 여전히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을 월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패턴이 아주 명확합니다. 각 분기 첫 번째 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판매를 보여주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월이 되면은 판매량이 아주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건 중국에서 수출 물량이 두 번째, 세 번째 달에 주로 도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밀어내기 패턴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원래 첫 번째 월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한 월인데 그래도 다른 첫 번째 월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과 비교해 보면은 뭐 거의 성장이 없이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가지 트렌드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트렌드의 시작을 2022년 1월로 삼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2023년 1월로 삼는 경우 마지막은 과거 12개월로 삼는 경우입니다. 2022년부터의 장기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보게 된다면 약 2.6%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12개월 트렌드로 보게 된다면 그 성장률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각 국가별 정책을 제외해야지 제대로 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각 유럽에서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고 이 녹색 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됩니다. 역시 독일이 가장 큰 시장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독일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인센티브 정책이 급격하게 바뀐 게 올해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의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런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테슬라에 대한 인기도 자체가 유럽에서 높은 상태이며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가장 확실하게 이 장기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기 트렌드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현재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2.7%를 잡아먹고 있는데 이 남은 시장을 미래에 훨씬 더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장기 트렌드로 보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텔란티스의 유럽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2년 1월 같은 경우 19%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지금 뭐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조금 많이 줄어든 기업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스텔란티스만 그런가? 그렇지가 않죠. 그 밖에 다른 내연차들을 보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대부분 유지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폭스바겐만이 조금 상승하였는데 그 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새롭게 유럽 시장을 크게 잡아먹고 있는 기업들이 신규 전기차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4월 같은 경우 좀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독일의 인센티브 변화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봤던 남은 시장을 여전히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임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 미시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테슬라가 UNEC에게 FSD 버전 11을 선보이게 됩니다. UNEC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유럽 회원국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또 얼마 전 유럽에서는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이 승인이 되어서 유럽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관련 내용을 보니까 운전자가 직접 여러 조작을 시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통과되었던 이 DCAS만으로는 테슬라의 FSD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테슬라 FSD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유럽 회원국 전체의 규정을 제정하는 UNEC 역시 테슬라의 FSD를 직접 경험한다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테슬라의 FSD를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규정이 조금 더 빠르게 제정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 밖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썬파워에서 테슬라의 파워웰 3를 본격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썬파워라는 기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주거용 태양광 에너지 공급 회사입니다. 썬파워에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점점 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 기록적인 배터리 저장 장치 판매를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태양광을 설치하는 미국 주택 소유자 4명 중 1명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하는 이유는 전력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또 전력 공급이 끊기는 경우도 점점 더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태양이 많이 떠 있는 지역일수록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테슬라의 파워월이 가정용 배터리 설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썬파워에서도 주택 소유주에게 테슬라 파워월을 판매하고 또 설치를 할 때 필요한 파이낸싱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가정주택에서도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산업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뿐만이 아니라 석탄 발전소 옆에도 아주 큰 규모의 테슬라 메가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이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또 재미난 점은 이런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꼭 친환경 발전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석 에너지 기반 발전 시설에서도 상당히 큰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화석 에너지 기반 발전 시설의 가장 큰 단점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량의 변화를 주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간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는 아주 크게 변화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충분한 수요에 맞는 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도 많이 발전해야 되는 게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기반 발전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문제점이 당연히 피크 시간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피크 시간이 아닐 때는 과잉 생산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잉 생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에너지 저장 장치이고 현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주거용 산업용 모두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칸쿤에서도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칸쿤 호텔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정전 사태에 대비함과 동시에 또 전력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소식은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지속되고 있는 관세 전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컴퓨터, 의료 제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 그중 일부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유럽에 대항해서 관세를 올린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5리터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적용되는 유럽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 혹은 중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시작을 하였고 또 중국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24년 많은 국가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가가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역시 2024년에 아주 많은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게 되면 내부 단합이 쉬워지게 되고 또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에 외부의 적을 공격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올리는 정책은 항상 펼쳐져 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관세 인상 역시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다가오는 대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역시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이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 역시 조금은 잠잠해지거나 혹은 인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2025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어닝콜을 통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35,000개의 H100 GPU를 확장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서 테슬라 FSD 버전 12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H100 GPU를 확보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또 이번 12.4 버전이 나온과 동시에 테슬라 FSD 성능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트럭 차량 프로그램 관리자인 시단트님께서 X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원 글을 보게 되면은 현재 사이버트럭 재고가 쌓여 있다라고 말을 하며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곧 종료된다라는 이야기를 테슬라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글을 남깁니다. 이 글에 대해서 방금 확인하였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차량 프로그램 관리자 시탄트님께서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X의 역량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 직원과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트럭 안에서 사이버 비스트는 전체 10% 미만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모델 Y의 0.99% 프로모션 할부 이후에 배송 시간이 1시간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0.99% 할부 프로모션이 상당한 인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소식을 보게 되면 경찰차 10세대를 테슬라 차량으로 바꾸며 연간 8만 불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일부 내용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친환경 정책은 논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정치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 프로그램 관계자는 전기차로 바꾼 이유는 친환경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도 좋지만 결국 전기차로 바꾸면서 아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전기차 가격이 더욱더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와 또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브래드포드 씨가 방금 봤던 그 지역 경찰분에게 사이버 트럭을 주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찰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전기차가 더 일반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스타쉽 네 번째 완전체 발사 테스트 같은 경우 6월 1일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허가가 남아 있는데 이 허가가 나오면은 6월 1일 벌써 네 번째 스타쉽 발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점점 더 미래가 미래다워지는 순간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